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쓰다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의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힘을 냅니다. 우리 나라가 삼성입니다. 네, 삼성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나라. 야,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네요. 와, 20% 대단합니다. 올랐나요? 상한가요? 만세! 오늘 오프닝 벨하고 약간 다르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프닝 벨 때 네. 삼성 죽 쓰고 있었어요. 죽쓰고 있었지. 그래서 죽었다기보다는 미래가 잘못 가고 없다. 있었지. 네, 이게 뭐 하는 거냐. 한바탕 퍼부었어요. 네, 약간 근데 사실 그랬었는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만 해도 네. 삼전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바뀌었네요.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 갑자기 개파락한다고요? 그럴 일 없죠. 우리의 삼성인데요. 저는 삼성 사랑합니다. 네. 비록 아이폰을 쓰지만 저는 삼성 사랑합니다. 자, 삼성을 사랑하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옳고. 너무 까부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상승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왜 의미 있죠. 웃으신가요? 네, 당연히. 왜 오른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삼성이 오르던데. 뭐 뉴스는 안 나보지 뭐. HBM. HBM 나왔어요? 뉴스가 아니면- 나왔어요? 아 나왔나 보지 뭐. 저 확인할 수도 관심이 없고. 없으십니까? 우리의 삼성한테? 아니 찌라시를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찌라시가 또 돌았어요? 찌라시가 나왔는지 뭐 이렇게 뉴스는 못 봤어요. 찌라시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먼저. 모르죠. 저도 지금 오면서 전철안에서 졸면서 하다가 잠깐 보니까 올랐네. 딴 당연히 데가 올라서. 찌라시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먼저. 네, 돌았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네. 긍정의 찌라시가 한번 그렇죠. 돌았나요? 네. 아니 근데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로만 받으면 안 좋아요. 그렇죠. 마이크로는 어차피 아침에서 똑같이 설명드렸지만 마이크로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 쪽에 대한 그거를 받아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TSMC가 SK 하이닉스 쪽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뭐 이제 MCU부터 뭐 막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절의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되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레거시 쪽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좀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말자라고 아침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어쨌든 그와 연관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빠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바이오도 하나요? 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안 이렇게 전자는 안 찌라시로 10% 올랐다 10% 떨어지고 이런 무슨 거는 얘기 하려고? 무슨 얘기 하려고 무슨 또. 얘기 하려고? 이건 바이오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바이오도 하나 봐. 좋아한다면서 삼성전자. 아니 찌라시로 이런 거를 네. 올리고 내리고 하는 아니 게 찌라시지 몰라. 저는 매우 그냥 불쾌합니다. 장이 점심 먹을 때까지 안 그랬기 때문에 네. 오후에 뭔가 돌았겠죠. 라고 추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을 뉴스 한번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수급. 아까 봤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 네. SK 하이닉스 담고 삼전은 계속 팔았거든요. 달라졌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샀나 팔았나 네. 6,200억 팔았습니다. 6,200억. 6,200억.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16,200억을 이게 팔았고 우리가 침착해야 되는데 6,200억. 침착해야 되는데 네. 침착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6,200억 팔았다고. 오전까지 마이너스 1%다가 네. 점심 먹고 좀 이상 했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 외국인은 오늘 수급은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거의 대부분이. 네네. 그 외국인이 뭐 오늘 아침 점심에서 점심 먹고 1시, 2시, 1시간 반, 2시 반 찌락씩 찾고 이렇게 앉거든. 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오늘 플레이할 것인가는 오늘 할 것인가는 미리 다 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했든지.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는 거는 물론 외국인 수급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국내 기관하고 개인들만 움직인 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오전까지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그것이 찌라시가 만약에 찌라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의외로 잘 돼서 그게 맞다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제가 동의를 하든 진행을 하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건 모르지. 우리도 지금 이동하는 와중에 바뀌었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걸 누가 이거 맞아라고 얘기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핸드폰에 그 자료가 있긴 한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받았으니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어쨌든 간에 몰라. 어쨌든 거는 이게 네, 그 몰라. 저기 통과되거나 뭐가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달라졌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오늘 이 정도로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심리는 뭐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어저께도 그 얘기했지만 이거 삼성전자가 갑자기 쇼커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에서 양방을 갖고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장에서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렇게 했다가 이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외국인도 그러고 싶은데 외국인은 장을 수시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6,000원 판 거는 주말에 이미 다 결정 나서 한 거예요. 오늘 외국인이 왜 안 샀을까? 오후에 찌라시가 돌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거를 결부짓는 거는 뭐 저기 그 하등의 그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외국인 수급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하고 연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 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거의 80% 확률로 그 말이 안 되죠. 노발대발님께서 네. 동묘화재 폰 황금폰이라고. 황금폰. 버닝썬과 같은 황금폰은 아니죠. 황금포. 주실게요. 황금폰. 잊으면 안 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와, 뭐 많은가 보네요. 안 되지. 알겠습니다. 보너님은 오늘 삼성전자 상승에 있어서 아까 아침에 한 얘기 말고 지금 오후에 상승을 봤을 때 그리고 무언가의 정보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연결지어서 그리고 외국인들 6,200억 삼성전자 단일 종목 판 거 이거 조그만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렇게 좋은 거 생각하면 아니죠. 여러 가지 퍼즐을 겹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1월달 수급, 1월부터의 수급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작년 11월부터는 얘기를 안 드렸지만 어쨌든 1월만 보더라도 이제 2등, 3등, 4등, 5등, 6등의 누적 순매수를 합쳐도 삼성전자한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탈한 수량이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아예 꺾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전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장중 수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뭐 7,200억, 마이너스 6,200억 이렇게 잡히기는 하는데, 네네. 요것도 결국에는 이제 마감 집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외국인이 아까 좀 장 중에는 좀 던졌었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거기에 맞춰서 좀 매도가 나왔었고 선물도 한 3천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7천억까지 이제 붐하고 딱 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면은 플러스 2조까지 가긴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누적으로 봤을 때 한 7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되면은 좀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흐름에다가 미국장은 오늘 쉬니까 그럼 내일 우리나라 개별로 일단 화요일 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세면 다음 거래에서 삼성전자가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한 부분이면 선물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이런 누적순 매도량을 누적량을 좀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 바뀐 거는 뭐 아무래도 HBM 쪽에 대한 뭔가가 이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확인 여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 엔비디아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만 하는 거는 걔네한테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 이제 채널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는 상황에서 HBM이 그 통과가 됐다라는 이런 뭔가 소문이 돌면은 아무래도 이제 막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유동치지. 유동칠 수밖에 없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3주 전에, 2주 전에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딴 데서 막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주 쉽지 않다, 빠르게. 네. 그게 사람들이 마음에 딱 들었으면은 72,000원까지 빠져야 돼요. 근데 72,000원까지 그러니까 왜 안 빠졌어? 그럼 사람 마음에는 이게 잘하면은 삼성 반박하듯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한구통에 있는 거예요. 희망과 그래서 안 기대감이. 빠지고 버티고 뭐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75,000원, 6,000원에서 막 4,000원 버티고 막 이런 거라고. 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다 받았지. 아, 혹시 잘못하면은 확 올라갈 수 있겠네 해서 이제는. 근데 오늘 밤은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내일은 안 빠지겠지. 일단 내일 뭐 이 뉴스가 다시 이상한 뉴스가 아닌 이상. 우리는 참 불행한 거야. 이런
하루하루에 이런 것 갖고 한국의 대형주가 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불행한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봤자 엔비디아처럼 하루에 10% 움직이는 거 대비했을 때는 삼성 움직여봤자 4% 움직이거든요.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2%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삼성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잘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쪽에 미리 사놔야지. 지금 만약에 그럼 72,000원 기다렸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못 사지.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 사느냐?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이 머리 싸움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들어갔어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왜? 여기 이렇게 매몰되면은 정작 삼성하고 하이닉스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되게 다른 주식도 많거든. 그렇죠. 다른 거 못 보고 놓치고 여기 공부 안 매몰돼 하고 여기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윤상비님, 권종근님, GTR님, 마이영님, 께서 땡땡땡, 땡땡땡. 아빠토끼님께서도 땡, 네. 짜니님께서도 땡땡땡 종까지 네. 이모티콘을 박아주셨습니다. 자, 3시 31분이고요. 지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코스피가 1.3% 플러스로 고가 부근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12시, 2시 정도가 지나면서 네. 쭉 올라와 줬고 우와. 거기서부터 이제 1.3% 플러스로 끝나서 삼성전자가 2.5% 상승. 오, 아니네요. 1.7% 1.71%로 많이 뺐어. 마감했네요. 77,2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722에서 코스피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722면 그래도 다시 좀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2780을 향해서 다시 한번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상승 84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시황 쭉 듣는다면요. 네, 일단 오늘 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5월 말 끝나면 반기가 일단 또 끝나잖아요. 반기 끝나고 또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 월봉이나 이런 좀 차트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과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목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이벤트가 또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수급적인 터져나오는 흐름들 또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사이의 수급 흐름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272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1.31%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838, 839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2차전 쪽이 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플러스 1.02%에서 모두 다 양시장 1%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좀 시상이 굉장히 강한 거에 비해서 사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그렇게 막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ADR 부분이 좀 좋지는 않은데 코스피는 상승 종목수가 425종목, 하락 종목수가 433종목으로 한 15개 정도 높은 네. 수준, 적은 수준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6대 849니까 여기서도 한 15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 종목 수가 좀 적다라는 거,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고 상승 종목 수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특정 산업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쏠렸다라는 거고 그쪽만 활발하게 뜨이고 나머지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는 쪽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네.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차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지금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6,800억 정도로 지금 조금 소폭 줄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선물 들어오니까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3,700억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맞춰줬고요. 오늘 아시아 전반의 시장 흐름들 나쁘지가 않았고 뭐 원달러 환율은 좀 소폭 줄었고 뭐 유가나 금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었다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삼성전자 뉴스가 네.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해야 된다. 삼전 매수하는 증권가 이쪽의 뉴스가 맞아요? 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뉴스? 뭐 그냥 뭔가 자세하게 막 링크가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통과하고 막 물음표 막 이런 게 막 지금 빙빙빙 돌아다닌 거예요. 통과했다 안 했다 그 뉴스 네, 가지고 네. 또 물음표 달아서 네. 아사모사하게 그렇죠. 슬슬 흘리는구나. 냄새만 풍기고. 근데 찍어서 돌렸으면은 네. 7% 정도 오르는 거야. 예전에 그 파운드리가 우리가 뭐 2나노, 3나노 어쩌고저쩌고 잘한다. 그래서 인텔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 그래서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때 5%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거 갖고 5% 쫓아가면은 물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늘 아주 애매하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2.5% 스윙이 한 3%, 4%까지 가다가 막판 조금 빠졌지만은 된 거잖아요. 확실히 못하니까. 갈까 말까 서로 눈치 보거든요. 당위성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해가지고 하이닉스한테 가격 내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받아주는 게 맞지. 그 당위성이 맞으면 처음부터 그 통과를 하지. 왜 한번 빠꾸에다 다시 하면 한 두 달 정도 더 걸리면은 자기한테 손해인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왜 안 했을까? 못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기본을 또 까먹었어 일주일 사이에 그쵸? 그러니까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도리는 없다. 오늘 아니, 오늘 근데- 3% 먹어서 내일 3% 다시 토내낼 수도 있고 모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 비중 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을 경우에 하이닉스 갖고 아니면 반도체가 다 무너져 뭐 이런 거를 믹스를 안 해놓으면은 이거 갖고 확 먹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 덴테가 혼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플레이해서 이거 갖고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럭키해서 먹은 거지 잘나서 먹은 게 아니고. 아니 궁금한 게 조심해야 궁금한 게 돼. 있어요. 이런 알겠어요. 시츄에이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좀 안 가는 거는 사실 6천억이면 외국인 3천억 외국인 삼성전자 6천억 매도 때린 거 네. 엄청 큰 규모잖아요. 작지 그리고 않지.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3%에서 갑자기 급등해서 오늘 1, 2% 플러스 상승으로 1%. 기관이 다 샀겠죠. 기관이 기관 개인. 300억밖에 안 샀어. 그건 개인이 샀구나. 개인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네. 찌라시 하나로 그것도 처음 나온 찌라시도 아니고 오늘 비슷한 전체 내용의 거래가 찌라- 어땠어요? 삼성전자 거래 금액이 평상시보다 엄청 많았네. 두 배 이상 네, 나왔고요. 오케이. 기관도 2,530억 정도 매수했고 매수했네. 개인이 네. 기관이 4,300억 매수, 외국인이 7,141억 원 매도. 그래, 그건 확실한 거야. 아 이거 2시 반으로 집계가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보다. 오늘 외국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까 네. 말한 것처럼 미리 다 끝내고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찌라시 보고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영향을 안 미쳤다고. 그러면 찌라시가 됐든 아니면 확정적이 됐든 루머의 그 워드 오브 마우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뭐가 됐던 간에 그거는 국내에서만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또 오늘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일 미국에서 그렇대라고 내일 아침에 나서 떠드는 사람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모르는 사도 플레이하는 거야. 기관도 그냥- 그렇게 플레이를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플레이인 거예요? 아니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모르는 상태 플레이하는 거야. 의미가 없다 그래. 의미가 없진 않죠. 의미가 우리나라 없지. 대표 종목이고 그렇죠.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이 이만큼 의미가 있어. 움직였는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의미가 있어. 없는 거는 아니죠. 근데 무슨 의미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누적에 대한 수급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엄청 사고 기관이 엄청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기관이 2,500억 사면은 최근 지금 4월 25일 이후로는 제일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수급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 기관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금투 물량이니까 네. 요거는 이제 선물과 글쎄. 연관되어 있는 물량의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종목에서의 수급 기조가 약간의 뭔가 방향성이 바뀌었다거나 기조가 바뀐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내고 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이렇게 장 끝나자마자 팍 보자마자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관별로도 보고 다른 산업군들과의 수급도 변화도 봐야 되고 다양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뭐라는 그래서 의미는 있는 아니, 의미라는 게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할 의미는 있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의미?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은 계속 원래 사고 있었고, 네. 근데 그거에서 판 게 그 전체적인 기조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간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대규모로 산 적이 별로 없는데 만약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기관이 사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얘네가 사는 이유가. 그럼 오케이 정리하자면 오늘까지만 봤을 때 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냥 수급 플레이다 끝. 아니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게 최근에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1,800만, 1,600만 밖에 안 터지던 게 오늘 4,300만이 터졌어요. 어제 그러니까 1,800만 원, 1,800만 주가 거래가 터지다가 전거래일 2,700만 주 터졌고 오늘 4,300만 주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거래량을 만들게 하는 그 주체가 있는 거고 그 플레이가 어떤 주체로 제가 봤을 때 선물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게 왜 이런 플레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그 월말이기도 하고 분기가 또 하나의 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거래량 동반한 수급이 크게 바뀌는 거에서는 이유를 어쨌든 간에 계속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점, 그것도 기관이,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저는 뭐를 부리지? 의미는 하다 어떤 의미로 산지를 우리는 아직 알 수가 모른다. 없죠. 내가 궁금한 건 네. 뭐였냐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8만 원 넘어서 이제 가냐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냐는 아니, 거를 아니 그거는 여쭤보는 이게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요. 아. 우린 모르고 정확히는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도 모르고 살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는 아침에 모닝 미팅 할 때나 외국 기관들도 몰라요. 또 이러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문제 아니야? 야 이게 이때 뭐 삼성 하이닉스 많이 가는데 20만 원 이거 좀 줄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진입가를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돌 수도 있고 그게 찌라시 형태로 됐던 마우스 오브 이걸 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니까 야 우리도 한번 같이 사보자 저가 매수인데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는 알 도리가 없어. 오케이. 특히 지금 알겠습니다. 예.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 아 근데 네,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사실 아까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지수가 그냥 그랬는데 그래, 맞아. 삼성이 오르니까 아, 그 이게 한 당연하지. 방에 지수가 가니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3.1배니까. 자, 잠깐만. 질문 임팩트 그래서 더 큰 질문을 다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방에 질문이 가니까 뭐야? 끝까지 역시 해봐. 지수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의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구나. 아,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니까 우리도 다시 명행 삭발을 도전해 볼 수 있나. 도전해볼 수 있나. 이게 질문이었죠? 이게 사실인지가 확인이 돼야지 명인이 삭발을 하든 뭔 짓을 하든 하는 게 가능성이 있지요. 사실이라고. 알겠지. 오늘 네, 집에 이서 와서는- 심호흡 한번 할까요? 네. 아, 오늘 삼성 때문에. 자, 여러분도 네. 내쉬고. 삼성 때문에 오늘 7,600분이 초반부터 함께하고 근데 계시는데. 정확한 거는 삼성전자가 다시 삼성전자 얘기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우리 똑같이 73,000원, 72,000원 이러고 있으면은 그렇죠. 거기까지 가지 않고 바닥은 안 가죠. 안 간다고 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기업인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는 오늘 사야 되겠다 샀던 사람들은 오늘 샀으면은 이걸 모르고 샀더라도 샀으면은 그거는 운도 좋고 본인의 결단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내일 더 늘게 되면은 안 빠지겠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이 희망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거랑 별도로 네. 확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독립 변수, 동속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고 안 사실이 사실이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 여론이 안 좋네. 나한테 명행 못됐다. 방금 전 일은 어떻게 의미를 아냐. 자꾸 대답 부추겨가지고 청취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면 책임지지도 않을 거를 MC 자격에 분명 문제가 있다. 의미가 분명히 있죠. 아이디가 박정희님.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봐주세요. 예, 박정희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삼성전자 얘기 말고 다른 오른 종목이나 좋은 종목들도 되게 많았어요. 오늘 맞아요. 2차 전지도 잘 갔고 아니, 여러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난리 났잖아. 원자력 난리 났고 그래서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길 엄청 막히고 난리 좋은 났어. 얘기도 있었잖아요. 좋은 얘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SM도 오르지 않았나? SM이요? SM 얘기 별로 안 해야지. 하네. 슈퍼노바였어 역시. 네. 자 갑니다 보노님. 네, 이번 주 일정 가볼게요. 일정. 월요일이니까 네. 일정부터. 일단은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고 그 에스파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개청하고 나서 워낙 이제 반도체나 뭐 전력이나 에너지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늘 항공청에 대한 이슈는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론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이제 단기 국채에다가 미국 증권 시장 결제 주기가 T+1로 단축이 됩니다. 이게 사실 크네. 뭐 배당이라든지 어떠한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짜증났었거든요. T+3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줄어들어서 매매하실 때는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YG에서도 트레저가 컴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에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연은 그 이제 인사들의 또 발언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요일은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일단 목요일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이제 실업 청구 건수 주간이 요즘에 계속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같이 딱 맞물려서 경제 성장률과 실업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둘 다 너무 세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또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다 금요일 날 이제 개인 소비자 지출에다가 PC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아마 매크로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요일들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그 UAE 누구죠? 방문? 대통령 온다. 방한이 화요일? 있던데. 네, 화요일. 화요일. 네, 원전도 내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 대통령 온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한도 있고 한중일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에스파 첫 정규 음반 아마겟돈 발표. 네. 우주항공청 개청이랑 같이 우주항공청 했나 봐요. 오늘 열었어요. 우주항공청? 응? 오늘 열었는데 오늘 했지. 오늘. 오늘 사람들이 우주항공청 관심이 지금 없잖아요. 다들 뭐 반도체, 뭐 전력기기, 에너지, 뭐 오늘 한중일 관련된 이슈들. 맞아, 묻혔어. 묻힌 거지.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묻히면 좀 단기간으로는 살짝 아팠다가 다시 근데 어차피 이게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는데 청단위를 만들었는데 설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정책도 계속 내고 어쨌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거 하려면 그냥 적어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매력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뭐 단기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길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주의 기조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넓게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섹터로 가보시면요.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차전지도 올랐죠. 2차전지도 꽉꽉 찼다, 진짜. 네, 꽉꽉 찼고요. 2차전지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2차전지는 약간 수급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차전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렸을 때 기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산 산업이 2차전지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분출이 될 거다라고 최근 2, 3거래일 이전부터 좀 강조를 그게 드렸었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에코프로비움 6%. 네, 오늘 뭐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9%. 와.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수급이 이 기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엄청 많이 사지 않거든요. 거의 LG화학 같은 경우는 70만 주 이상 샀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이 샀었던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원전, 뭐 신재생에너지, 전력기기 뭐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온 쪽이 또 움직였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쪽은 사실 DS에서 나온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을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저 자체는 이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 이제 이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피크아웃 부분보다는 오히려 신규 지역들의 확대 그리고 유럽 지역이 좋아지는 거에 있어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네. 뭐 두산버켓, HD현대 건설기계, HD현대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밥켓은 목표 주가 상향, 나머지는 하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엔터는 이제 한중일 쪽에서 중국과의 서비스 교류 이 이벤트가 터지면서 뭐 엔터 콘텐츠 게임 쪽 일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요번에 또 뭐 금 가격 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 과자 관련된 부분에서 또 가격 인상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워낙 이제 라면 쪽은 특히나 수출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있었고요. 원전이야 뭐 지금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에너지 쪽에서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 2차 전지까지 사실은 반도체랑 2차 전지 특히나 대표주 대장주들 오르면 네. 사실은 지수는 무조건 오르는 거잖아요. 오르죠. 당연하죠. 거기다가 이제 게임이나 컨텐츠나 뭐 다른 전력 설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것도 같이 가니까 근데 오늘 좀 약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나? 약간 저렇게 오르는 종목 보면은 네. 와 수급이 엄청 들어왔겠구나 싶은데도 네. 사실은 기관은 3천억밖에 안 샀고
뭐 외국인도 오히려 1,300억 팔았잖아요. 네. 이게 어디 코스닥을요? 아니 코스피. 외국인이 코스피 1,300억 아, 팔고 삼성전자는 기관이 팔았지만 3,200억. 다른 거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 빼고 하면은 많이 산 거네. 그렇죠. 삼성전자 6,000억 팔고 다른 걸 샀는지 뭔지. 그러니까 2천억이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 6천억을 그러니까. 팔고 나머지 거를 이제 산 땅거 건데. 4천억 샀으면은 사실은 외국인도 삼성전자 빼고는 나머지 거는 나쁘지 않게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내가 머리가 좋은 네. 편은 아니지만 약간 난 오늘 조금 알쏭달쏭한 그런 장이다. 마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섹터별로 보면 되게 전반적으로 오른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좀 굵직해 보이고 최근에 좀 상승을 주도했었던 어쨌든 산업군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좀 굵직한 또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어쨌든 간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장중에 둘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는 뭔가 되게 크게 움직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거래대금도 엄청 터졌으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또 뜯어보면은 별거 없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자동차도 올랐어요. 자동차도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오전에 앞에장하고 오후에 그쵸. 점심장하고 막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빠졌다가 올랐죠.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무슨 뉴스가 그 순간순간 있었냐? 그걸 알 도리는 없어요. 사실은. 혹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됐잖아요. 주말 동안에.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그런 쪽에서 놀고 있던 수급이 다시 개인 기준으로 놀고 있던 수급이 이제 요것도 현물 ETF 상장 승인돼서 재료 소멸됐고 새로운 뉴스로 작용해서 네,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뭐 이것저것 사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그게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나 싶지만은 네. 이것저것 끼워 맞춰 보자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하락한 섹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와중에 하락한 산업군은 이제 바이오 오늘 완전 하락한 네, 것 바이오 같아요. 쪽도 그래. 근데 바이오 쪽에서는 또 HLB 는, HLB는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 사실 이제 CDMO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중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따라서 중국의 수혜를 볼 만한 산업군들에선 차익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CDMO 쪽 이런 쪽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강 쪽도 오늘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거기에서 수혜를 받았었던 산업군들이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 위성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구리나 유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일부 변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지 네. 8,300분 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중간에 궁금한 거 그거 답변 드릴까? 네? 궁금한 거 답변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컨텐츠를 아예 바꿔서요? 이거 시황하지 말고?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시간 짧게 하고 질문 많다니까 많이 들어오실 때는 오래간만에 많이 들어왔는데 또 어이씨 우리 케어도 안 내주고 바로 나가면 어떡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 방송은 뭘 짜주는 사람도 없고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서 하는 3시 19분에 다들 여기 하나씩 와가지고 앉아 착석해 그런 다음에 이제 갈게요 갑자기 네? 하면서 1시간 10분 열심히 떠들죠. 준비한 거 다 얘기하고 그러고 네. 갑니다.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송 함께 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재밌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뭐 9,000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네.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너무 치킨은 좋죠. 치킨은 이번 주 내에 제가 맞네. 치킨 피자 아, 왜 치킨. 입을 싹 닫았나요? 입 안 닫았어요. 치킨값 오르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한번 오르면 비싸지잖아. 참 쏘면서도 내가 눈치 보면서 써야 되니까 나도 이래저래 서비스 쏠 알아. 거냐고요. 쏘죠. 알겠습니다. 몇 분이야? 60분? 600분. 600분. 아이고. 이래저래 제가 구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딜 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에 치킨 제가 구해오도록 하고요. 네. 자, 하락한 섹터 아까 바이오 못 봐가지고. 네, CDMO, CDMO. 네. 조선주, 구리, 철강. 위성, 유가, 네. 철강 등등등. 네,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징주 갈까요, 바로?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엇갈렸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원래는 하락을 제가 이제 지금 낼름 바꿔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건 맞지. 하이닉스가 가져서 올랐거든요. 오네. 하이닉스 올랐어요. 올랐죠. 1.3% 올랐다. 그렇죠. 아, 그쵸. 신고가 경신한 거 맞아. 원래, 예, 장중 고점보다 내려왔다는 것 뿐이지. 그쵸.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의 하락이었는데, 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바뀌었지. 바뀌었고요. 다자성어예요, 다자성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 50일 신 고가를 찍긴 했으니까 맞아, 어쨌든 신고가 경신을 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쪽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코스피
S&P 200 편입 소식이 있어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뭐 원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셌죠. 뭐 우진엔텍 상한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기술력이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이제 그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가였는데 이것도 좀 반전이 있었다는 거. 특징주만 보시더라도 아 오늘 장이 굉장히 스펙타클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저가 했는데 다시 올랐어. 신저가. 신저가이긴 했으니까. 잠깐 네. 다시 올라가 신저가이긴 크게 했으니까, 올라왔어. 네. 그러니까 저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무언가 딱 확실하게 적어놓고 인사이트를 얘기를 할 텐데 알 도리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저거는. 아니 누가 또 그러던 YCK는 하잖아. 딴 얘기인데 반도체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제우스가 많이 빠졌거든. 제우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우스도 세정 장비를 해요. 아까 세정 얘기인데. 근데 맞아요. 제우스의 세정 장비하고 YCK 세정 장비가 똑같은 데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우연찮게 저게 많이 올라가고 이게 내려갔는데 제우스는 삼성에 관련되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삼성 때문에 빠진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쟤 때문에 빠지냐 그러는데 그걸 시각 알 도리가 없어. 우리가 이런 장에 살고 있다고. 그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원전주도 강했잖아요. 원전주. 가야지. 예. 오후 근데 이게 두산 원전주 에너지 사실 저희가 계속 말했는데 이게 네. 연속성이 없다. 아니 그리고 두산 좀 에너지 테마로 좀 수주를 볼 받아 수 있는 수주를 받았다니까. 거다. 50조. 이번엔 좀 다른 2조, 거예요 2조. 그러면? 5조 거에서 그러니까 부품을 해서 2조. 그거 중에서 했잖아. 그렇죠. 시가총액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가면 하지. 그게 뭐라고요? 질문? 원래는 지금까지는 좀 테마로 보고 왜냐하면 예전에 거기서 계속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자 이러는 그쵸. 기조였는데 좀 바뀔 수 있나요 이제는? 좀 다를 수 있지. 이제.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 거래까지 올라가면은 한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전 쪽을 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전력 부분에서 제가 순환매 부분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2조를 받긴 했지만 사실 이게 굵직하게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조, 체코 같은 경우도 뭐 30조, 막 규모는 엄청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치가 나온 게 몇 개 없어요. 요거나. 예.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화면 보여주시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 기조와 함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끝났을 때는 같이 원전도 눌릴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다. 물론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굵직한 이슈 많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 엄청나게 짓는다고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런 실질적으로 2조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처럼 딱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게 되면 당연히 롱으로 봐야죠. 근데 요런 건이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어쨌든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쭉쭉쭉 한 20-30% 올라오다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40%가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지금 이슈만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막 뻥뻥 튀겨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원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 기조로 보는 건 너무 좋지만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시점부터 무조건 우상향한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금부터 막 비중을 빵 태우거나 이러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달 만에 50% 올랐어요. 네. 50%. 14,000원에서 오늘 22,000원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신재생이 계속 간다면 혹은 신재생 중에 조금 더 뭐 3개월, 6개월 텀으로 내가 쭉 바라본다고 한다면 반응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 중에서 난 요거 하나는 담고 싶은데 다 없어. 없어요? 아니 있어 나는 있죠. 아 있어요? 보노님? 저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변압기 때문에 빼고, 변압기라고도 신재생 말씀을 드렸고 재생 쪽으로 가면은 저는 지금은 태양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네. 왜요? 왜 태양광이에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아침에 또 외신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커졌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부분 상향 조정을 했는데 2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까지 확 지른 데도 있어요. 그게 하이투자증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뭔가 이벤트성이 터질 게 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캐파 증설 엄청나게 해놨잖아요. 근데 25년부터
지역에서 미국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가정집 패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제재를 통해서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스토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지금 현재 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물음표가 띠용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 이제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부분으로 어차피 재생에너지는 짧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변압 송전을 빼고는 이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태양광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양광 다 중국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관세 때리니까 태양광에서 그런 관세가 들어가면 결국 OCI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태양광 뭐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가 가격적으로가 비슷해져서 그래서 요 메리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이런 그쵸, 메리트가 예.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은요? 예, 태양광도 괜찮고요. 태양광 그거 괜찮고 네. 원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전도 괜찮고 네. 하나만 꼽자면요? 저는 원전 원전? 오. 원전죠. 오, 내일- 이렇게 올랐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말고 조그만 네. 거 말고 커버가 되는 종목. 에너빌리티? 예를 들어서 오. 내일 또 저는 UAE 대통령 방안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 오는 건 잘 좀 모르겠고 가질 수 있을까요? 체코 수주하는 체코. 거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음. 근데 태양광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 솔루션은 잘 모르겠는데 OCI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쁘지 않을 수도 예, 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원전도 좋게 보고는 있는데 전 트레이드. 워낙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도 원전이에요라고 하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금은 부담스러운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살짝 다르니까 네. 그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트는 네. 수소죠? 저는 수소잖아. 풍력? 퓨얼셀이잖아. 저는 근데 사실 신재생은 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 예전에 전통 에너지가 바이든 이제 막 그 당선될 때 그때 너무 되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보기조차 재생으로 가요? 신재생 말고 그냥 재생. 신재생 아까 말고 구재- 화력 발전 좋아. 구재생. 그 매캐한 냄새 나는 화력 발전 이런 거 좋아. 그렇게 할-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막 공장 돌아가는 거 보고 돈 냄새가 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한다 이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한령 그 해제 기대감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중일 회담 이후에 엔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일정에서 본 것처럼 아마겟돈으로 이제 앨범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것들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엔터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좁혀졌고 그 안에서도 SM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했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어도어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엔터는 결국엔 그거에 대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것도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무조건 푼다도 아니고 협력을 해볼까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완전히 뒤집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 있고요. 어쨌든 어도 쪽에서 만약에 오픈이 되면서 전반적인 엔트리 수급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콘서트 쪽으로 스토리가 펼쳐 나가주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엔터는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콘서트 부분이 집중되지 않고 또 뭐 앨범과 음원 쪽으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중일 정상회담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딱 요거다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못 챙겨봐가지고 요거는 진짜 성과가 있다. 글로만 나왔잖아요. 7개 분야, 네. 6개 분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서비스 분야에서 교류하고. 뭐 교류하고 뭐 해본다 약간 요런 뭔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지 뭐 엔터야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거 아까 워킹 레벨에서 이제는 하겠죠. 실무진. 그 원래 반대인데 실무진에서 하고 원래는 핸드쉐이킹을 하는 건데 맞네요, 맞네요. 이렇게 하고 상징적으로 하고 상징적으로 원래 한중일이잖아. 한중일.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니까. 한중일. 근데 그런 리창 거야? 총리가 이런 말 했네요. 삼성은 이미 훌륭한 기업이지만 삼성 중국에 진짜였어. 왔기 때문에 더욱 잘 될 것. 그런 얘기 중국에서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 또 갖다 붙이는 삼성하고 중국하고 뭐가 돼서 나중에 삼성 중국 거라고 한다고. 쌍싱. 조심해야 돼. 삼성이 그 저기 뭐야 공장 짓고 하는 거 예전에 했잖아요. 이제 네. 중국에 그것 그렇게 이젠
조심해야 돼. 예, 아. 조심해야 돼. 아직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 안보적으로 이렇게 삼싱. 딱 삼싱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네.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하나솔루션 얘기한 거 요건데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목표 주가 상향 얘기 나오고 허브솔라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종목군들이 최근에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좀 강세 기조가 있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리포트 나오고 그때 기관들도 수급이 좀 많이 연속성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부분, 에너지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미중에 대한 미국이 다시 중국을 좀 패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변수들을 좀 봐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엔터랑 컨텐츠 게임 요런 쪽이 좋았는데 만약에 미중 갈등이 돼서 또 이게 점화가 되면은 이쪽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관세와 연관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CDMO나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이 빠졌잖아요. 철강이나 그런 것 같아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쪽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강화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 막 또 화가 나니까 이제 반대로 보복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조가 나왔을 때는 또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 두 가지 산업군들 안에서의 또 이제 순환매 과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핑퐁 흐름들을 잘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누가 되건 어쨌든 네. 네. 저 중국 때리기는 어쩔 수 무조건이라니까 없다. 방법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이야기. 네. 미국의 대중 관세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다음 뉴스 있을까요? 다른 건 없고 이제 오, 한마디 있습니다. 한마디. 오케이. 네. 근데 왜 이렇게 팔이 날아? 파리가 막 날아다녀요. 그러게. 나올 지금 때가 됐지. 그 얘기도 오늘 제가 네. 점심 때 시사 채널을 갔다 왔거든요. 네. 한중일이냐, 네. 한일중이냐 한일중이냐. 이게 언론사마다 또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서 위에서 내려온 건 한일중인가 봐요. 한일중. 네, 왜 한일중.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국보다 일본을 조금 더 앞세운다라는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한일중으로 하면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앞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건 그러네요. 내 생각이 그 맞네. 생각이야. 아, 뒤에 그거 뭐 나 뒤에 뒤에 뭐 얘기해. 이거 뒤에 누가 네. 무슨 관계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일 안 어차피. 하고 중 우리나라가 근데 예뻐하면 되지. 그것도 웃긴 일중 게 한다. 이게 약간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일본 신문을 가서 보면 일중한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NHK 그게 맞으면 나쁘다. 기분 나쁘다. 그건 아닌데. 갑자기 기분 확 기분 상하는데요. 확상해요. 근데 그래서 한국과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뒤에 뭐가 누가 오든 뭔 상관입니까? 한국과 아이들 하면 중국 싫어하지. 일본도 그거 싫어하고 둘 다 저희랑 싫어하지. 상관없죠. 한국과 아이들이 맞죠. 한국과 아이들, 외교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이렇게. 우리 국민 감정에서는 누가 들으면 되게 중요하겠지만 외교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거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렇게 하지 않아. 한일중, 한중일 셋 다 이렇게 딱 모이면 네. 사실은 어느 나라가 쓰든지 한국이 먼저 오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하지. 그쵸. 어느 나라가 쓰든지 중국도 한중일, 일본도 한일중 이렇게 써야지. 왜냐 한국이 가운데 있잖아. 그쵸. 우리가 코어니까. 완전 코어잖아. 허리잖아. 핵심이죠. 맞아요. 맞아요. 뭔데 땅만 크지. 맞아요. 못 쓰는 땅도 엄청 많아. 에이. 우기지 마. 에? 우기지 마요. 애국자인데. 근데 왜 군대는 안 갔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군대를 왜 빨리 군대 갔다 와요. 이제 못 가는구나. 넘어갈까? 넘어갈까? 아, 넘어가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막판 1시간에 스퍼트가 딱 있었던 자, 네. 결국 삼성전자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는 뭐를 가져오셨을지 네. 부모님부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딱 직관적입니다. 짜잔. 와. 아, 귀엽다. 풍력, 태양광, 이제 가운데 이제 형님 변압기. 귀여워. 네. 원전도 그려달라고 했는데 원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전 어디 있어요? 원전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그마한 거 이거. 아, 저겁니까? SMR. 원전? 어디? 네. 저 뒤에 지하에 되게 크게 만들어놨나 보다. 오. 초라한데 약간. 원전 저렇게 뜨면 폭발하는데 저거. 밑에 저 무 같은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귀여운 애들입니다. 귀여운 이건 그냥 태양이고 애들. 투자자들이고 태양광. 예, 신나 있고. 왼쪽은 배터리? 왼쪽은 요거요? 아니 밑에 거. 요거? 아니 예. 얘요? 예. 얘 의미 없습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변압기. 거의 절반이 의미가 없네. 자꾸 의미 아, 전세계가 중요한 거고 에너지가 중요한 거지 뭐. 맞아요. 뒤에 풍력 네. 저것도 있고, 네, 변압기, 태양광 패널도 풍력, 있고, 예, 태양광. 원전도 예.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무료치고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훌륭하죠. 예. 오케이. 에너지로 결국은 귀결된다는 ESS네. 거에 네네. 네. 그렇죠. ESS. ESS네, 아, 맞네. 맞네.
결국 에너지로 귀결된다는 거에 방점이 찍힌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오늘 중요하다. 근데 변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변압이요? 근데 변압기 아침에 중에 지겹더라고요. 대장 아 그래요? 네. 변압기 중에 대장이 거의 30만 원을 찍었었는데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 네. 더 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오전에 그 효성중업 빼고 나머지 전력기기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태양광이 잘 돼도 전기 보내야 되니까 변압기. 풍력이 잘 돼도 초과 변압기로 전환해서 보내야 되니까 변압기.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변압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 첨언했던 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단기 차익 나올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유의해 주세요까지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가 면제 얘기해가지고 지금 MC 목민준, 명승준, 아니 그 사람들은 일부러 뺀 거고 난 일부러 그럼 뺀 게 이거 아니... 물어볼게요. 뭐요? 호주, 한국, 중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불러요? 한호중이지. 한호주. 김호중. 위험했다, 위험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국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같이. 세 국가가 네. 없어 한 번도 기억이 없어. 호주랑 한호중하고 한국은 굳이 연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한호도 웃기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렬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뭐를 가져오셨을까요? 오라만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적정한 그림을 이게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첫 번째 거 25페이지. 오 이게 뭐야? HBM. 왜 뭐야? 다 적어놨는데. when. 이거예요. 리텐슈타인. 네. 방산? 네? 방산? HBM. 아. 리텐슈타인. 아이고 혹시 모를까봐 그렇지. 네. 유명한 그 이런 거 그럼요. 이런 거 하는 저기 그 화가 있어요. 유명한 있죠, 화가 있죠. 있어요. 만화 같은 그림 그리는 최근인데 거. 만화 같은 우는 거. 마돈나 막 이런 거 맞아, 있잖아. 맞아. 우는 여인. 그 맞아 그거 하시. 램 하면서 이거는 의성을 겁니다. 이게 싸우는 거죠 공중에서. 네네. 이렇게. 공중전. 막통 이게 제가 봤을 때는 HBM 시장을 두고 끝까지 한번 붙은 거야. 한번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 이 배터리 라웃이 죽도록 싸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한번 싸워보는 시장이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그 왔어요. 하이닉스가 오늘 가는데 그 다음 그림까지 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우와. 바스케트. 아이고 이상한 거 같네. 바스켓트, 미셸 바스켓트인데 이거 잘 모르실 이분도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유명하신 분이죠. 잘 아시네. 다 최근 거니까 다 최근 거 했습니다. 이건 머리죠 머리. 바스키아. 바스키아. 이 발음이 이라서 미셸 바스키아. 얼굴인데? 얼굴이죠. 이 머리잖아 머리. 스컬이라는 게 해골이고 제목이 없어요. 네. 이건 뭐냐? 투쟁이에요. 투쟁. 만신창이 됐어. 만신창이. 개판했어. 개판됐어요. 죽기 직전에. 삼성전자네. 그러니까 메시지 폴 삼성. 음. 깨어나. 투쟁해서 깨어나고 극적인 반전을 구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어저께 이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배터리 라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기고 그다음 우리는 삼성전자 관심이 있으니까 투쟁해서 회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아직은 퀘스천 이런 얘기입니다. 해골이 좀 정상적인 얼굴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땜빵이 진짜 많네요. 바느질이 많이 돼 있네요 얼굴에. 바느질 많이 여기에 꼬매고. 어들은 근데 솔직히 끼워 맞추시죠. 아니요. 이거 저기 챗GPT한테 물어본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 5개를 6개를 줬는데 그중에서 제가 고른 게 이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를 그림으로 표현해줘 이렇게 하니까 요 그림을 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투쟁 회복 극적인 반전. 똑하다. 극적인 반전에 조금 더 무게가 갑니까? 아니, 저도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찌라시를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모르잖아요. 어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한 거지. 이게 바뀌면은 느낌표를 바뀌면은 그럼 8만 원 되고. 그럼 명커 삭발 다시 한번 희망. 삭발. 아직 근데 모르겠지만 삭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렇죠? 그거 쉽지 않아. 100포인트가 얼마나 어려운데. 80포인트. 아니 60포인트. 100포인트가 아니지. 일단은 전고점 넘어가면 뒤에는 탄력 받으니까 맞아. 전고점 먼저 뚫는 거 60포인트 남았어요. 낙관하지 마십시오. 60포인트. 화이팅. 저는 뚫는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저는 뚫는다는 쪽. 네. 근데 2850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고점은 뚫는다. 전고점 뚫는다. 그건 그럴 수 있지. 뚫는다. 예. 50은 4구면 안 깎습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하니까 밀어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고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사주면 되지. 시장에. 왜 그래야 되는? 바로 돈 충전해서 삼성전자 시장가로 그냥 맞아요. 던지고 딱 돌파하고 바로 손절.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준비하신 네. 자료 있으면 해주시고 네. 아니면 흡스프 얘기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아 흡스프? 네. 다른 거 없고 오늘 이오 테크닉스도 그러고 흡스프가 둘 다 올랐는데 흡스프는 다른 뉴스 없고 이오 테크닉스는 뉴스가 있었죠. 이오 테크닉스는 준비된 거 한번 혹시 그거 준비된 거 띄워주세요. 아까 이오 테크닉스랑 또 뭐 하나 더 기사가 있었는데? 있었던데 기사가 뭐였지? 그 저기 그루빙 장비가 네. 그 TSMC한테 들어갔다라는 저 경제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은 그 시장이 커요. 한 4천억 되는 시장인데 인텔의 디스코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저기 그 누구지? 여기 맞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는 어플라이드고요. 예. 하여튼 그루빙 장비가 들어가면은 이게 엄청 큰 시장이고 일본이 갖고 있던 거 뺏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한테 엄청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화면 나와요? 화면 나오나 오케이, 모르겠는데. 화면.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기사가 나온 게 작년 11월 말에 나왔어요. 더 벨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작년 11월 20일 나온 게 뭐냐면 레이저 그룹이 일본 독점 시장 뒤엎나 해서 TSMC에 들어갈 수 있다 나왔고 그 당시 얘기하기를 올해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시장 크기가 얼마고 자식이 다 이렇게 여기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네. 뭐 4천억 수준이고 시장 네. 70% 디스크가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뺏게 되면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관련되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뭐 이런 식의 네. 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나서 그게 사실을 받아지면서 주가가 아까 한 8% 갔다가 네네. 약간 빠진 것 살짝 같아요. 떨어진 것 5%이 같기도 시장은. 5.5%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대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왔는데 실제로 확인되고 넘버화 해야지 이게 얼마나 되는지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아마 25만 원, 3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래 참으셨으면은 약간 이 실을 하셔도 나쁘지 않는 거다. 새로운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올해 아주 새로운 건 아니거든. 이 뉴스를 사기보다는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 차익 실현해라. 그런 게 새로운 더 나을 뉴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넘버가 올해보다는 내년도부터 달기 때문에 진짜 1년이나 9개월 끌고 간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단기와 섞여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흡스프도 뉴스가 있었나요? 제가 체크 못했는데 없었던 저는 제가 찾아봤을 때 없었고요. 그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이것도.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같이 간 거 아니겠느냐. 얘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 두 군데거든요. 근데 TSMC에 당장의 이슈가 될 건 없고 삼성전자가 잘 되면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 가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네. 우리 4만 원 이하까지 많이 내려갔다가 이 제자차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툭툭툭 건드려지면은 심리적으로 좋죠.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9%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하지만 내려온 거 생각해 보세요. 막 요거도 먹고 뭐 그런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밖에 먹을 게 없는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아까 편입 어쩌고 갖고 막 흥분해서 한 8% 갔잖아요. 근데 또 오르르 빠져서 맞아, 3% 빠졌잖아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입니다. 네, 단기로 자꾸 하루 이틀 일주일 보려면 방법이 없어요. 한미반도체 내일 한 10% 올라가서 16만 원 돼도 아무 이상 없고요. 17만 원 돼도 네네. 한 5% 빠져갖고 다시 내일 빠져도 어저께 오늘 오는 거 뭐야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자꾸 분할해서 사지 않으면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죠? AI 관련된 게 30%다 28%라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반반이거나 미국을 더 사는 게 낫다. 한국은 별로 살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붙으면은 많아지지. 제대로 붙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암살자님께서 그래 확실한 TSMC향 반도체 종목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TSMC 관련되는 주식이 이렇게 아까 흡스프도 그렇고 흡스프,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근데 문제는 밸류가 아까 목표 주가 흡스프 56,000원 그다음에 이오테크닉 3만 원 정도면은 밸류 꽉 차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는 게 맞아. 근데 사실은 만약에 HBM이 진짜 한 레벨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럼 탄력은 한반도체 더 있고 조금 쉬었다가 이스페타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로 가면은 온디바이스 쪽에 가야 되는데 한국은 마땅치가 않고 삼성 전기라든지 약간 PCB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10%씩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포트 어떻게 짰는지는 다시 한번 그거 오늘 아침 자료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 결국은 미국 주식 하래요. 미장으로 가라. 미장하래요. 오늘 이민 얘기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이민은 안 했어요. 이민은 아직 아닌데. 거기까지는 안 미장 했고요. 가라. 입장해야죠. 이민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AI 관련주를 한 28%인데 미국 주식은 16%, 한국 주식은 12%, 하이닉스 개통, 개통. 한미반도체 이렇게 개통, 네네. 9%, 삼성 개통 3%. 삼성이 아까 그 뉴스가 맞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 3대 9가 됩니다. 그게 맞지. 왜냐면 바뀌어요? 바뀌면은 네. 그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3배 이상이 높은데 이걸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9대 3인 거예요. 이거 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봤자 이거를 20%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땐 여기 엔비디아 포함되고 반드시 포함되고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가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관련 ETF를 사든지 아니면 콜컴 포함해서 본인들이 구성하든지. 그 다음에 전력전선 신재생 거기도 미국에도 있으니까 물론 한국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따라가야지 한국도 가거든요. 요거는 왔다 갔다 한다 치더라도 13%니까 대충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미국에 조금 더 방점을 뒀다 생각하면 되고 네. 삼성전자가 잘 되면 여기 90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한 30% 넘을 수도 있어요. 약간. 오케이.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아직 안 갔으니까 화장품, 조선방산 이쪽을 그 다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26%. 오케이. 시장 전략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4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죠.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허클베리피 님께서 개인 풋옵션 콜옵션 뭐 요런 거 가지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그걸 다뤘으면 좀 시간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채팅창에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콸콸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 재밌나요? 들어볼까요?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재미나이. 아, 저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고 말씀하시고 60명 빠졌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네,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항상 어플로만 듣다가 언젠가 이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종목은 DNF이고요. 평단가는 22,800원입니다. 비중은 4% 정도예요. 소재주로 기술력이 있어 보이고 솔브레인이나 삼성 쪽 관련도 있어 보여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요새는 그게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적자였는데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가더니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 정도로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매출액 200억. 요정 그래도 요건 긍정적이니까 한번 네. 다뤄봤고요. 그리고 리포트들 살펴보면요, 뭐 19년부터 쭉 나오다가 갑자기 2022년에 또 끊겼거든요. 제가 찾지 못하는 건지 리포트가 어느 순간 뚝 끊겼다는 점, 이 점은 또 부정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리포트가 끊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요 뉴스 살펴보시면 23년 10월에 솔브레인이 DNF를 한 1,000억 원 조금 덜 된 그 금액으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잖아요. 이게 조금 인수를 하고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NF 국내 연구진 2차원 반도체 소자 제작 성공을 했다. 그리고 텔루륨 특허를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였는데 2차원 반도체 소자 이게 중요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몰라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대표님들 바뀌는 거, 신재호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누군가로 바뀌면은 되게 으쌰으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차트 한번 보시면 1주 다 무너지고 월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저 아래 선들을 조금 지켜준다면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결론. DNF 되었다. DNF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 2차 전지 소자 뭐 그거 2차 전지래. 2차 소자 뭐 2차원 소자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중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할지. 회사를 많이 보진 않아갔는데 그 품목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이 회사는 제가 좀 알긴 아는데요. 그 일단은 그 솔브렌이 인수했잖아요. 인수 얘기가 작년도 여름부터 사실은 이맘때부터 5월 6월부터 나와서 여름에 확인이 되고 막 그럴 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서 결국은 4만 얼마에 팔렸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4만 네. 얼마에.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딱 9점이다. 4만 몇천 원 나왔을 때 얘 주가가 2만 8천 원까지 갔었네. 그리고 왔다 갔다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일봉이고 주봉을 보드 이렇게 그때 딱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크아웃이 됐어요. 네. 기다려야 되는데 포텐셜이 얼마나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소재인데 반도체 업체들이 그 투자를 할 때 돈이 좀 부족하면은 네. 좀 소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케이라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전자가 도망가지 않게 딱 잡아두는 유전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소재가 새로 바뀌는데 그 기술적인 게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 솔브레인이 같이 도와주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네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회사가 들어가거든요. 삼성전자는 딱히 없었고 일본 걸 썼는데 일본 거 국산화로 바꾸자. 근데 삼성전자가 찝은 게 솔브레인 네가 여기 먹어서 잘해서 가져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포텐셜이 좋은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좋아질 것이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커버도 안 하지. 마치 동진사면 그냥 비슷하게. 과거 지금 월 분기 200억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 19년, 21년도 가장 최근 넘버가 좋았을 때가 한 10% 마진에 한 1,300억 매출하면은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거든요. 100억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게 그렇다고 한 분기는 아니고 한 6개월, 1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100억 곱하기 소재주는 이 가치가 있으면은 20배 정도는 그냥 가고 많이 갈 때는 30배도 가고 안 갈 때는 거의 갇혀요. 그럼 100억에 20배 하면 얼마죠? 2천억이고요. 그렇죠. 30배 하면 3천억이잖아요. 25배 하면 2,500억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360억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갇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해요. 근데 4%라는 숫자는 많지는 않거든요. 뭐 만약에 이게 그 많지 않아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기다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2천억에서 3천억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영원에서 돌파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아하. 뉴스는 삼성전자의 그 하이케이 그거를 진짜 얘네들이 납품해서 뚫고 흑자가 얼만큼 나온다 10% 이게 겹쳐야지 정고점을 향해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계속 박스일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네, 뭐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약간 좀 박스에서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하방을 조금 열어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9,000원이 깨지면 한 번 정도는 이제 16,000원, 7,000원대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깨지면 20월선이 깨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큰 박스로 보게 되면은 하단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세적인 부분은 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지루한 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엑시트 물량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질 때가 의사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된다면 이제 긍정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좀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작더라도 19,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좀 하방이 크게 열릴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이게 드리고 애널리스트 싶습니다. 리포트가 없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올라가면 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판다.
다른 거 더 탄력 있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너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요. 좋은 회사지만 너무 지루하고 힘들 것 같다.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해 보셔서 비슷한 종목 혹은 같은 종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조그만 거를 왜 이걸 갖고 왔나 싶어서 보니까 네. 없네 사연이. 없어요, 사연이. 없어요. 여러분 민트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그 3프로 머니 채널에 가셔서 그치. 여러분이 노리는 종목이나 네. 혹은 가지고 계신 주식 전략에 대한 고민들도 좋고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네. 다 좋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오늘 또 콸콸콸해서 다 같이 의견을 채팅창에서도 의견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미국장 안 열립니다. 오늘은 미국장 안 열립니다.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프닝벨에서 저희는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